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네, 월요일 첫날인데요. 늘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8,900, 거의 9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이 약 1,000억 정도, 개인이 약 1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은 살짝 매도하고, 기관, 개인이 매수하는 시장인데,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약했습니다. 다시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탄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요즘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 오늘 2차전지, 원전, 그 밖에 조선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조금 조정받았죠. 지금 한 8,000원 정도 마이너스 정도 나왔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동안 올라온 게 있으니까 크게 뭐 큰 추세로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해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반면에 외국인은 좀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많은 재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 언제든지 다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또 유망 종목 중에서 매지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통방에서 매지온의 기술 수축 분석 가능성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매지온은 유대나필이라는 폰탄 환자, 심장이 좀 안 좋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귀질환인데 이거에 따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희귀질환 시장에 유일하게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신약이 개발이 되면 독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이것도 이따가 1차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올 하반기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이번 두 번째 임상 결과 중간 데이터가 빠르면 10월, 정확하진 않아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을 위아래로 해서 좀 나오지 않겠느냐. 협상 중이라고 회사에서도 한 두 곳 정도 협상 중이다.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두 곳에서 협상 중이다까지 지난번 추총해서 얘기를 했고요. 늦어도 뭐 2026년 상반기에는 매우 높음. 이때는 뭐 FDA 허가 신청이 거의 끝났고 신뢰도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면 올 하반기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뭐 계속해서 확대까지 유럽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유럽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최대 12년 동안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보시면 환자가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미국이 매출 규모로 약 4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도 약 2,500억 정도. 그 밖에 뭐 중동이라든가 일본 이쪽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가 되게 낮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60% 이상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열티도 뭐 상당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소한 30%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더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 정도에 나오는 임상 데이터 중간 결과가 이 로열티 수준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가거나 빨리 그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지온을 하반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허가가 나고, 뭐 미국과 유럽에 허가가 나서 기술 수출과 고수익 확보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이번에 그 처음에 1차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다라는 내용인데, 뭐 많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보면 슈퍼 폰탄이라는 얘기, 폰탄 환자가 기본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인데, 슈퍼 폰탄은 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일반인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1차에 임상이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임상이 폰머커가 이제 안 된 건데, 그 결과값을 잠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효과 크기는 0.66이었고 여기 p-밸류가 나오죠. p값이 0.092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이 당시만 해도 p값이 0.5가 기준이었습니다. 예, 0.5. 예, 0.5 기준이었는데, 예, 아무튼 통계적 유의성이 미달했다라고 하면서 한번 메지온이 급락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요거죠. 예, 여기서 그때 거의 기술 수출이 될 줄 알고 상당히 기대했다가 P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실패하면서 급락이 좀 나왔어요. 뭐 바이오 업종들이 그래요. 먼저 임상이 안 나오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FDA가 원하는 수치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왜 실패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슈퍼 폰탄 환자가 문제였어요. 전체 400명 중에서 거의 99명 정도가 슈퍼 폰탄 환자.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는 그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분석을 해봤더니 효과가 1.12로 엄청나게 커졌고 P값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0.023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FDA가 기준을 상당히 완화시켰어요. P밸류 P값을 0.1만 돼도 허가해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동이 많아요. 이게 폰탄 환자가 뭐 상당히 어린 19세 이하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P값을 좀 많이 낮춰준 건데, 만약에 그때 이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시켰더라면 충분히 P값의 달성을 하고 폰목 허가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실험의 임상에서는 P값을 슈퍼 폰탄을 완전히 제외시켰고요. 피크 VO2,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피크 VO2가 뭐냐면 심폐 체력, 아무래도 심정 환자이기 때문에 숨이 안 차고 버티는 능력이 80%가 넘어가면 일반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80% 이하, 80% 이하에서 45% 이상, 85% 이내의 사람들만 분석을 해서 따로 모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인과 상관없는 거의 비슷한 슈퍼 폰탄 환자는 완전하게 제외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281명은 분석해 봤더니 효과 크기가 1.26으로 엄청난 효과 크기가 거의 2배가 됐죠. 2배의 효과가 나타났고 P밸류도 0.007까지 떨어지더라. 이거 P밸류라는 거는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P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밸류가 지금 FDA가 얘기하고는 0.1에 현저하게 낮아져 있고, 기존에 있는 1차 임상만 하더라도 벌써 임상 기준에, 허가 기준에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메지온의 임상 데이터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 폰탄 환자 때문에 결국에 통계적 유의성이 미달했는데, 이걸 뺐더니 효과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이 결과가 늦어도 11월 달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끝까지 가면 좋은데 돈이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 메지온의 그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슈퍼 폰탄 환자,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환자를 제외하고 했더니 FDA가 그 기준을 삼고 있는 P값
0.1 헐쩍에 낮은 게 나오더라라는 게 이번 분석의 데이터입니다.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이번에 나오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4.0, 4.0 이하로만 나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500명까지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또 표준 편차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표준 편차가 4 이하로 나오면 요거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죠, 45%에서 80% 이하, 그래서 약 효과가 상당히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지오는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과거 실패 때문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도 거의 성공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일반과 다름없는 슈퍼 폰탄 환자가 들어가서 그 임상 데이터를 빼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하반기 기술 수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로열티가 상당히 높아요. 알테오젠이 한 뭐 맥스로 한 5% 정도 잡고 있는데 메지오는 최소 20인데 제 생각에 한 30%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에서 뭐 40% 이상 이 정도 회사에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딜이 안 쳐지는데, 만약에 이번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30%에서 40% 이상 로열티를 받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보통 미국에서만 4천억, 유럽이 2,500억, 합치면 뭐 6,500억인데 차포 뛰고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30억, 30%만 받아도 약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가 욕심을 내서 자금 더 끌어와가지고 거의 뭐 품목화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이거 다 먹는 거죠. 요거에 이제 6천억에 5천억만 잡아도 아까 영업이익률이 60%라고 그랬죠. 이거 3천억이죠. 낮게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총이 얼마가 될까요? 12년간 독점이에요. 12년간 독점인데 그 기준으로 1년에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 시가총액 1조 1천억입니다. 셀트리온이 한 4천억 정도 벌어요. 그죠? 그런데 시가총액 30조 넘어가잖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 수출을 하든 본인이 끝까지 가서 약을 개발하든 지금 시총 1조 1천억은 정말 싸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바이오는 또 저기 그 멀티플을 좀 많이 줘요. 뭐 30배, 50배도 주고 하니까 그거에 따르면 메지온의 가치가 지금 39,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정도에 나올 그 중간 데이터, 그 가격, 그 값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뭐 HLB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계속 뭐 FDA에서 승인을 해주네 만에 계속 연기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승인돼도 기존의 약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직접 판매해가지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6조 6천억이에요. HLB가 고점에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2만 원 갖다가 반토막 났는데도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메지온이 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가격이. 그죠? 이거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 FDA에서 승인을 독려해주고 있는 그런 약품이에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제 마지막 올 하반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올 하반기는 좀 어느 정도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물려서 계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를 놓고 보면 지금 가치는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독점입니다. 독점. 독점은 또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근데 1조 1000억이다. 앞으로 기술 수출을 통해서도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거고요. 충분히 저는 충분히 고점을 갱신하고 좀 조정받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이제 7월 이제 말쯤 다가갔는데 한 11월까지 기준하면 한 4개월, 3개월 반, 4개월 남았는데 그 정도는 보고 들어갈 만하다. 많은 분들이 몇 년을 기다렸는데 3, 4개월 정도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죠?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요게 좀 성공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돼야 된다. 시가총액 1조 정도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국내 코스피 시장이 지금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5일선을 따라가서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2차전지 갔다가 조선 갔다가 또 바이오 갔다가 원전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유망한 종목 오랫동안 갖고 계셔야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지고 내일 빠졌다가 또 오늘 오르고 이러니까 말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찐득하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